오늘도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기남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신 위원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기남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를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경력이 너무나 다채롭고 또 놀라운 그런 이력도 갖고 계셔서 그런 얘기들을 그 외솔회하고 연관 지으면서 하나씩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궁금증이 드는 게 그 외솔회하고의 인연,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뭐 저를 다채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업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도 하다가 또 정치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문화 활동으로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외솔회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외솔상은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할 때 좀 이제 한글 운동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글날 국경일 지정 이 운동을 제가 폈습니다. 그래서 뭐 전택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그 운동을 해오셨거든요. 도대체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니라는 거,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조금 많이 그런 움직임을 같이 가지다가 국회에서 제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당을 초월한 100여 명을 모아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걸 구성해가지고 국경일 지정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이제 국경일법이라고 있어요. 국경일법에 한글날을 넣는 그 법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2005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부터 이제 국경일이 됐는데 이제 그 한글계에서 그 공적을 인정해서 한 5, 6년 이렇게 그 운동을 했어요. 국회에서.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28회 외솔상 실천 부분, 실천 부분에 저를 상을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너무나 영광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상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다가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길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그게 이제 다시 공휴일이 되는데 그 숨은 주인공이 이제 신 의원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공휴일은 공휴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로 공휴일에서도 빠져버렸어요. 참 우리 국민들이나 한글계에서 참 너무 아쉬워했죠. 그래서 공휴일로 만드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국경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일이 4개가 있었는데 이 한글날을 넣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은 됐어도 공휴일은 또 아니었었어요. 그 쉬는 날이 너무 많다고 그 정부에서 그래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운동도 또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국경일이고 2012년에 공휴일도 되고 그래서 8년간 공휴일이자 국경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때 한 100여 분 되시는 국회 그 동료분들하고 모임을 결성하셨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런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정부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그건 무슨 국경일이냐. 그게 무슨 공휴일이냐,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었어요. 제 생각은 한글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상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 그 자체란 말이에요. 회의장에 가서 국회에 가서 막 개천절하고 한글날하고 비교해봐라. 개천절이라는 게 과연 무슨 근거로 개천절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이 한글날이다. 그래서 저희가 뭐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가 있는 거니까 뭐 정부야 뭐 찬동하든 말든 저희가 해버렸습니다. 네, 입법기관이 국회가 되니까. 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정말 한글 그러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 인식이 너무
좀 잘 못 되어 있지 않았나. 요즘은 우리가 많이 홍보도 됐어요. 이제 한글에 대한 그 자존심, 그 가치를 이제 많이 인정하고 뭐 세계가 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불과 뭐 십몇 년 전 우리가 국경일 지정을 할 때만 해도 그 인식이 좀 덜 됐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 인식부터 바꾸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한글학자들 불러서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서히 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외솔 선생님 아니면 그 한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으신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학생 때부터 사실 법대를 가기보다는 이제 문학 쪽으로 전공하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법과대학을 가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법률의 길로 들어섰는데 법대에 가서도 구식 공부는 안 하고 글을 썼어요. 대학 문학상도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이제 군 제대하고 사회로 나오니까 이게 뭐 배운 게 그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법시험을 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글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문학에 대한 뜻이 있었고 또 정치계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최근에 와서 제가 정치 그만두고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이제 제 뜻을 이루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글을 많이 쓰게 되고 글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게 군에 가서 번제일 한글학회 회장 그분이 제 해군 장교 후배로 들어왔어요. 군대에. 그래서 같이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한글 운동가예요. 막 정렬, 막 나한테 막 가르치고 막 일종의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 이거 한글 이 중요하고 한글을 알리고 한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많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재일 교수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에서 한글로 이름 짓기 모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앞으로 나도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이름을 순 한글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1984년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늘, 스카이, 하늘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동사무소로 갔어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1984년 당시만 해도 순 한글 이름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막 싸웠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한 몇 주일 늦었습니다. 제가 하도 가서 싸우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아주 그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그 교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제 사자성어를 이제 골라서 뭐 발표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그 사자성어를 쓰는 게 은근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그런 그 한자의 사자성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유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많을 텐데 그런 그 풍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한때는 정치인이라 하면 멋진 고사성어를 탁 던지고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 모를수록 좋아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말을 딱 새 신년사다 뭐 그래가지고 신년 휘호다 해가지고 한자로 탁 쓰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줄탁 동기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딱 하면 기자들이 막 써요. 근데 그런 이제 그걸 멋으로 아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이나 교육이 한자 위주의 교육을 받고 습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글 세대니까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고소성어나 뭐 이런 걸 다 구사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뭐 지식이 많이 수준이 높다든지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통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글 학자들이 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뭐 방송인도 하셨고 글도 쓰시고요. 그런데 오늘 받은 명함에 보면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조직인지 어떤 모임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던 2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형편이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정치계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게 경제 위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경제 선진국도 돼야 되겠지만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런데 이 문화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그 가장 첩경이 저는 도서관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도서관인들이 와서 고맙다고 저보고 해서 국회의원 하면서 한국 도서관 협회장을 2번을 역임을 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 서울에서 세계 도서관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우리나라가 도서관계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이 도서관 정책을 직접 관할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주장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주셔가지고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이제 최고 도서관 정책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들을 다 통할하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많은 그 공공도서관을 지휘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건의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시고 나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저희 위원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지나간 한 11년간 상당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구실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보고 좀 이 위원회를 다시 맡아서 당신이 그때 만드느라고 이렇게 앞장섰으니까 다시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다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예산적 지원을 하도록 그 사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그 남은 제 과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도서관을 통해서 가장 그 보존되고 전수되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이야말로 단순히 거기서 책 빌려보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센터예요. 거기서 남녀노소 다 모이고 지역 주민의 그 모이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사회적 기반 시설이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좀 그 역할을 옛날보다는 나은데 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설가로 데뷔도 하셨는데, 그 소설가로 데뷔하시게 된 건 뭐 예전부터 꿈을 꿔오신 거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경위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소설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졸업한 지 뭐 한 3, 40년간을 문학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변호사하고 정치하느라고. 근데 항상 그쪽에 대한 그 동경이라고 그럴까? 그리움이라고 그럴까? 빨리 사회 공적인 생활을 끝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국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설 2권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첫 작품을 작년에 출간했고, 2번째 작품을 곧 출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도서관 운동,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마지막 직업은 소설가로 해서 좀 좋은 작품을 한 10편만 쓰려고 그런 다 소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연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과의 어떤 인연,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뷰가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존경을 넘어서 숭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그 국어 문법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최연배 선생님께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 말본 시간에 이제 문법을 막 배웠어요. 문법을 그때 배웠는데 저는 이분이 참 고집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어의 용어를 쓰더라도 순 한글 용어만 고집하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는 대단히 고집이 센 분이다. 근데 그게 고집이 아니고 그게 올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셨고, 그게 오늘날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그 민족적 성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그분 상을 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오늘 또 이 외솔회 그 인터뷰에 불러주신 것도 좀 고맙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최영배 선생님 또 외솔회, 외솔상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